JYP 엔터테인먼트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JYP 아티스트들의 성실함이 실적에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951억 원,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50% 각각 상승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의 대장주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된 뒤에 무려 7곳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엔터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기업인데 그게 이유가 있죠. 일단 다른 그런 기업들은 뭐 문어발식으로 좀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JYP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런 뭐 MD라든지 뭐 음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가장 뛰어난 부분들이 이전부터 좀 나타났고 그래서 실적하면 JYP라는 좀 수식어가 정말 오랜 기간 좀 달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향후에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엔터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사실 실적은 좋아요. 근데 시장에서의 좀 소외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쉽게도 이태원 사태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다시 코로나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좀 물음표도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의 주가의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결국에 연말로 가게 되면은 이런 엔터사의 특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연말에 콘서트들 많이 보러 가실 텐데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완판이 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들이 뭐 이따가 자세하게 각 그룹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정말 전 세계를 좀 휩쓸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이런 추가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력 매출인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MD 매출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엔터사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좀 최근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닥권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네. 절대적인 위치로 보면 낮은 위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조금 뭐 투자 포인트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네. 일단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전반적인 흐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엔터주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네, 하이브나 YG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블랙핑크가 네. 워낙 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블랙핑크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양현석 이제 전 대표가 이제 징역형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 엔터사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없는 쪽이 좀 대장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저는 뭐 이따가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JYP랑 큐브엔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네.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없고 오히려 좀 호재성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어쨌든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라는 정말 강력한 아티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 운영진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영향이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워낙 블랙핑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뭐 리사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700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엄청난 네. 글로벌 파워를 대단하네요.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여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만 뭐 그리고 엔터사들 특성상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키 맞추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데요? 방탄소년단이라는 너무 거대한 이제 벽이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뉴진스라든지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게 크잖아요. 방탄이라는 벽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뭐 군대 이슈가 차라리 뭐 논의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하이브가 오히려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빠르게 좀 반등 흐름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왔다가 또 갑자기 투표에서 여론 투표에서 긍정적이면 좀 이제 안 가는 방향으로도 얘기가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은 가졌는데 계속적으로 이 실망감이 쌓이게 되면서 이 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게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엔터사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또 크다 보니까 시총이 많이 크잖아요. 5조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3사 다 합친 것보다 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밸류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방탄소년단이 없으면 후발주자가 없었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 뉴진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많이 아까 뉴진스가 인기가 많다라는 거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네. 좋아하고 있는데 뭐 네. 이제 개별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청량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발주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목표가 하향이 나오겠지만 접근하는 것 자체에서의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이 부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설명을 네. 드리겠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대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최대 실적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트와이스 재계약 다 했죠. 네. 사실은 멤버 몇 명 이탈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뭐 전부 다 재계약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스트레이키즈가 네. 엄청납니다. 오. 그리고 엔터사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남자는 음반을 잘 안 사요. 네. 콘서트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근데 그 남성 팬, 그러니까 남자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은 다르죠. 뭐 음반도 엄청나게 사고 MD도 사고 콘서트도 가고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자 아티스트보다는 남자 아티스트가 절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이런 선 음반 판매가 200만 장 넘게 팔렸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스타디움에서 두 번째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네.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도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고요. 오. 그리고 아무래도 이때까지 좀 이연됐었던 그런 실적들도 있다 보니까 해당 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보다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신인 아티스트 네 팀이 또 기다리고 있죠. 지금 워낙 튼튼한 뭐 스테이키즈부터 해서 트와이스 잘 되고 있는데도 추가적인 라인업들이 또 붙어주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욱더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고부가 MD 매출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는 실적에서는 뭐 거의 깡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뭐 엔터사들 중에서는 뭐 토픽으로 좀 꼽아볼 수 있겠고, 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4사에 좀 속하게 되는 이런 종목인데, 여자아이들이라고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제 톰보이, 그리고 요즘엔 누드. 아, 노래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색이 좀 네, 있잖아요. 네. 사실 톰보이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것저것 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넘지는 못했어요. 엄청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각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발매된 유두 같은 경우도 유튜브 조회수 벌써 1억 금방 넘었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1억이 금방 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그룹에 대한 IP가 굉장히 강력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멤버 중에서 작사 작곡을 하는 멤버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전소연 씨일 겁니다. 아마 네. 이 성함이. 그래서 소연, 네. 네, 그분이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음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상황에서 컨셉트가 잘 먹히고 있고 그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메이커가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 부분이랑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최근 이 거래를 인해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상승력은 굉장히 높아서 큐브엔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이제 좀 우상향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엔터사들 중에서 만약에 보신다면은 저는 JYP와 큐브엔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선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좀 가격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JYP는 좀 매수가랑 매도가 어떻게 잡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JYP 같은 네. 경우는 지금 5일선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7,350원까지 네. 현재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64,000원이고 2차로는 7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전 추세적인 우상향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 뭐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정적인 이슈까지 엮이고 있죠. 그래서 좀 변동성을 짧게 보시는 분들은 5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러프하게 모아가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47,000원 깨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JYP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 그렇다면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네,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틀 전에 좀 네, 급등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뭐 이전에 이 급등 거래량 동반한 급등 나온 부분은 아직 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18,45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3,4천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제 중장기 평선들이랑 이제 역별의 정별로 바뀌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구조적인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이전에 급등 나오는 그 시장 라인 16,500원 깨지 않으면 네.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손절 라인 좀 러프하게 잡고 가셔도 충분히 네.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JYP와 그리고 큐브엔터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르메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 엔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